12페이지 제 7사시 등기할 사항인 물건.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가보죠. 등기법도 한번 가보죠. 자, 5위에 이제 불야사자 등기법을 다 맞춰야 돼요. 등기법은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입니다.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조차도 몰라요. 잘. 그래요. 그래서 7차시 등기할 사항인 물건서부터 한번 가보죠. 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지? 저도 잘 몰라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가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 과목은 욕심내면 안 돼요. 12문제 중에서 반타작만 하면 됩니다. 그죠? 6개만 맞추면 돼요. 등기할 사항인 물건. 그래요. 이제 간단히 말해서 등기할 사항. 그래요. 그죠? 이거 23회 때까지 엄청나게 출제가 됐죠. 뭐 그 이후로는 안 나온 게 아니고 작년도 31회 때까지 낱개의 질문으로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등기할 사항은 3가지 방향에서 물어본다고 했어. 하나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외우는 게 아니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듯이 물건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이 3가지 방향에서 물어봅니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여기 봐봐요. 유치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야. 그죠?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지. 다시 한번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야. 그죠? 됐어요?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에는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민법 시간에 배우면 되니까 꺼지고 부동산의 대표 선수는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뭐가 있다? 건물이 있겠지. 그죠? 토지에 대해서 뭘 물어봅니까? 건물에 대해서 뭘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쪽에 대해서는 일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래요. 그런데 일필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기 허용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런 등기 등은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유지분 위에다가 용익물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근데 공유지분 위에다가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 가능해요. 그죠? 한마디로 싸잡아서 공유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공유지분에다가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다.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이놈의 건물이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나 외벽 등을 통해서 외부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분단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차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정착성, 분단성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건축물을 보고 뭐라 그래? 영구적인 건축물 그러죠. 그죠? 당연히 등기가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그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12페이지에 돼 있네요. 좌측은 등기할 사항인 물건, 우측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그 박스로 처리가 돼 있지. 그죠? 그래요. 첫 번째 하천, 가로 열고 그게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전부 다 등기할 수 있대. 정확히 말하면 하천부지 그래요. 뭐라고요? 하천부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법상의 도로, 사도도 있다는 얘기야. 사적인 도로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은 점유취득시효, 즉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 그래요. 뭐라고요? 잡종재산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그게 잡종재산이든 행전재산이든 등기할 수 있어요. 그죠?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지? 방조제. 네. 미안합니다. 괜히 물어봤어요. 서로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서로가 기분이 안 좋아요. 방조제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방조제는 어마어마한 토지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방조제는 건물이다, 토지다.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토지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류 저장 탱크 사일로.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고 외벽의 분단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로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죠? 건물로 취급해 준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4번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석이다, 비각이다? 비각이야. 그죠? 비석은 등기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비각이야. 그치? 비각이 어떻게 생겼지? 비각은 동네 어귀에, 동네 그 어귀에 보면 지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둥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홍살문 알지? 홍살문으로 이렇게 돼갖고 동네 어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 안에 연료비나 효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그죠? 비석이다, 비각이다? 비각이야. 그죠? 지붕, 기둥, 벽 다 있어서 등기 가능합니다. 그죠? 등기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비석이다, 비각이다? 비각이야. 그죠?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까지 갖고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조족조 그래요. 조족조가 뭐야? 조족조가 뭐지? 벽돌로 쌓아 올라갔다는 얘기야. 벽돌로. 조족조 및 컨테이너 구제의 슬레이트 지붕까지 갖고 있는 주택이야. 전부 다 토지하고 정착성, 외벽의 분단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그래요. 501호야. 그죠? 이놈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501호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하지. 규약상 공용 부분, 관리사무소, 경로당, 입주자 집회소야. 지붕, 기둥, 벽 다 있으니까 등기 가능해. 무슨 부분만 두도록 돼 있다? 표제부만 두도록 돼 있고, 표제부에다가 같이 쓰는 부분은 취지만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지. 그죠? 작년도에도 물어봤어. 그 다음에 8번, 9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10번에 개방형 축사 그래요. 뭐라고요? 개방형 축사도 축사로서 연면적 몇 제곱미터? 연면적 몇 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방형 축사라면 건물로 취급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제 우측에 봤더니 공윤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는 토지다, 토지가 아니다? 토지가 아니야. 등기할 수 없고 터널, 교량, 공작물 등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고 가설 건축물이나 견본주택, 그죠? 견본주택 같은 놈은 토지하고 정착성이라는 면에서는 영구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조립 패널 구조의 건축물 등기할 수 없고 컨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캐너피, 양어장, 옥외풀장, 그 다음에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나 계단 등을 의미합니다. 10번째 가서 호텔이나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 해저면에 단단하게 안반에 앵커로서 고정된 폐유 조선이나 프로딩 도크 그래요. 그죠? 프로딩 도크가 뭐야? 프로딩 도크가
여기 부산항에도 가보면 그 프로딩 도크 등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된 시설이 있어. 요 안에다가 배를 집어넣고 여기서 배를 이제 묶어놓고 수선을 한다라거나 배를 건조하는 시설을 뭐라 그래요? 프로딩 도크 그래요. 그죠? 됐어요? 프로딩 도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토지하고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먼저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등기해야 할 사항이야. 그죠? 등기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갔더니 8차 시에 등기의 효력 및 유효권. 그죠? 이거는 26회 때까지 출제가 됐어요. 한 4, 5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올해 유력하다 그래서 올해 나올 거야. 그죠? 등기의 효력 나올 텐데 등기에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죠. 민법 186조야.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고 우리 등기법 6조 2항에서는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느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니까 그냥 깡그리 외우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죠? 접수 시 기억을 해둬야 돼요. 두 번째, 몇몇 가지 등기는 대항적 효력이 있어요.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를 나열해보라면 임차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 등기,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그 다음에 각종 제한 물건에 있어 약정사항이야. 어떤 약정사항이라고 해서 치료에 관한 약정, 치료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 존속 기간에 관한 약정이야. 그죠?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간에 약속만 하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데 약속을 하고 해당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등기를 모두 싸잡아서 대항적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순위 확정적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순위 확정적 효력은 30회, 31회 작년도까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지문이야.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효력일 텐데 동순별접 그래요. 뭐라고요? 동순별접 하나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동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따르고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에 따르게 된다? 접수 번호에 따르게 됩니다. 동순별접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고 네 번째 추정력 어떤 등기가 있더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순도 몇 프로? 99.9%야. 그죠? 그래요. 추정력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테고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민법 245조 1항이 아니고 메타 2항이야. 등기부 취득시효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를 얘기하는 거야. 즉 취득시효 기간 20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시켜주는 효력을 등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고 흔히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억을 해두고 등기에는 최소한도 후등기를 밀어내는 정도의 효력은 있다고 해서 후등기 저지효 그래요.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무의 등기일지라도 말소되기 전에는 형식상의 최소한도의 효력은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후등기 저지효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준다, 해주지 않다? 해주지 않죠. 이 중에서 순위 확정적 효라고 추정력 그래요. 뭐라고요? 추정력은 꼭 좀 기억을 해두라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정력만 얘기를 하면 되겠네. 추정력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추정력이 뭡니까? 했더니
여기 등기부가 있어요. 그죠? 예, 등기부가 있는데 이 등기부가 뭐다? 갑구야. 그죠? 예, 갑구에 순위번호 몇 번? 1번 그래갖고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이렇게 기록돼 있고 원인란에 매매. 그죠?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떨어져 있어요. 즉 갑명의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져 있다면 갑이 소유자일 확률이 몇 프로란 얘기야? 99.9%란 얘기야.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등기부는 국가기관에서 작성이 되고 보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헛소리 할 이유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99.9%는 조금 없어 보이니까 우리 대법원은 좀 유식한 척 하느냐고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갑이 소유자일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추정력이 뭡니까? 그러면 순도 몇 프로? 99.9%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 요 한 놈하고, 그죠? 요 한 놈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등기부 바깥에 누가 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을이 어떤 사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지금 등기부에는 갑이 소유명의로 기록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을이 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조리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빠지지 깨져버린다 그랬지. 민법에서는 번복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정력의 최종 종착지는 무슨 책임?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로 기착이 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을이 스스로 뭐가 돼? 원고 그래. 그죠? 원고가 되고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뭘로? 피고로 삼아서 이 갑명이 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의 등기니까 판사 나리가 대신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소송? 말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제1회 변론기일 날 원고인 을씨기가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실 주장을 했다라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조리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빠지지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추정력의 최종 종착지는 무슨 책임? 입증 책임 또는 증명 책임에 관한 문제로 기착이 되게 된다 그랬어. 그죠?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추정력의 물적 범위 그래. 뭐라고요? 추정력의 물적 범위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렇죠?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 우리 등기법을 잘 하려면 네 가지 장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 네 가지 장부의 이름이 뭐다? 대원신등이야. 뭐라고요? 대원신등이란 말이지. 대는 뭐다? 대장. 원은 뭐다? 원인정보 그래. 그죠? 원인정보. 신은 뭐다? 신청정보 그래. 그죠? 신청정보. 그 다음에 등은 뭐다? 등기 기록 또는 등기부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원인 서면에도 상관없고 이건 신청서에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 네 가지 장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이렇게 항등 관계를 이루고 있는 등기 인정이 적법한 등기 인정이야. 그죠? 그래요. 여기다 추정력을 위치시켜 놓고 이 추정력 각 장부에 한번 써봤어. 대장에는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대장은 사실 정보를 주로 공시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대장에는 추정력이 미칠 턱이 없어요. 원인 정보, 신청 정보, 등기부에는 다 추정력이 미치게 됩니다. 원인 정보에 추정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뭐다? 원인 정보에 추정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뭐냐? 응? 쉽게 갑시다. 등기 원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에서 추정력이 미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바로 요 갑이 소유자가 되기 전에 직전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직전 소유자가 A가 있다라고 쳐봐.
옛날 옛적에 A하고 갑 사이에서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적법한 매매 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적법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악착같이 우겨대는 을로서는 이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음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즉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추정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갑명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갑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고 한다면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토지거래 허가서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제공되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을로서는 토지거래 허가서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추정력이 미칩니다. 등기부는 조금 나눠봐야 돼. 등기부 맨 앞장이 뭐야? 표제부. 그 다음 장이 뭐냐? 갑구. 그 다음 장이 뭐야? 을구야. 그죠? 갑을구에는 추정력이 미치는데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아. 그래서 추정력 그러면 무슨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다? 권리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야. 그 다음에 이 물적 범위보다 더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인적 범위야. 그죠? 추정력은 누구에게까지 미칩니까?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이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강해요. 그죠? 그래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권리 의무자가 어떻게 신청하지? 공동으로 신청해서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되 약합니다. 이게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등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소유권이란 권리를 원시 취득한 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신청해서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 강하다는 의미는 그죠? 본인 빼고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뭐야? 직전 소유자 그래. 뭐라고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지. 이쪽이 약하다는 의미는 현재, 그죠? 현재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미칠 때라면이지 그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추정력에 대해서는 순도 몇 프로? 99.9%하고 추정력의 무슨 범위? 물적 범위하고 추정력의 무슨 범위? 인적 범위.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고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이 등기의 효력 26회 때 출자가 됐어요. 그 이후로 안 나온 게 아니고 이쪽 저쪽에서 단독 지명이 출자가 돼서 올해 유력하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등기의 유효권이야. 뭐라고요? 등기의 유효권. 이것도 26회 때 출자가 되는데 출자가 될 때가 됐어. 그죠? 나올 때가 됐어. 등기가 효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형식적으로도 유효해야 돼. 그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실질적으로도 유효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등기는 최소한도 어떻게 해야 돼? 존재는 해야 된다 그랬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최소한도 존재. 이 존재하던 등기가 불법한 방법으로 말소가 됐다. 그죠? 또는 등기부 자체가 홀라당 타버렸다. 멸실이 됐다라고 하면 그 등기나 등기부가 표상하고 있던 소유권이란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다? 소멸하지 않아. 그죠? 그렇지? 그러면
빨리빨리 회복시켜 놔야 돼. 그래서 위에 거는 말소 회복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회복 등기의 형식으로, 밑에 등기는 멸실 회복 등기의 형식으로 빨리빨리 회복시켜 놔야 돼. 회복된 놈은 종전 등기의 순위나 효력을 그대로 보유한다 그랬지. 이렇게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할 거야. 그죠? 됐어요? 꼭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뭘 보고 판단한다? 등기법 29조 각하 사유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인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 돼. 그죠? 이 원칙을 유지해야만 그 격려된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요.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최선돈 존재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 그래. 뭐라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가 돼 있어야 되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만 그 격려된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효되는데,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가 된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죠? 양자의 내용이 100% 일치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양자의 내용이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실제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일치가 되는 등기랄지 외형적으로 부합하는 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는 물어보지 않을 거야. 이게 일치되지 않는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는 과연 효력이 있는 등기냐 없는 등기냐, 그죠? 그거를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그게 질 어떻게 양 그 다음에 뭐라고 화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이거는 양자의 내용이 질적으로 불일치가 있는 등기가 있다, 그죠? 그 불일치가 있는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냐 없는 등기냐. 질적으로는 일치가 되는데 양적 그래요. 뭐라고요? 양적으로 불일치가 되는 등기가 있는데 효력이 있냐 없냐. 질적으로는 양적으로는 다 일치가 되는데 물건이 변해가는 과정상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는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냐 없는 등기냐,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야. 이제 바쁘니까 이런 건 좀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사살을 하고, 과정상의 불일치는 암만 몰라도 이건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요? 중모 원형 그래. 뭐라고요? 중모 원형이라고 기억을 해두자 그랬어. 중은 뭐다? 중간 생략 등기. 모는 뭐다? 모두 생략 등기. 원은 뭐다?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등기. 이건 무효 등기의 유형 그래. 뭐라고요? 무효 등기의 유형 그러지.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그래. 뭐라고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맨 끝이 뭘로? 유효. 이렇게 끝나야 돼. 그러면 이 지문은 100% 맞는 지문이야. 대법원의 굳어진 판례니까 그냥 공식처럼 암기하고 들어가라 했어.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 무효 등기 유형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뭐야? 효력이 있는 등기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꼭 요거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요. 꼭 좀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건 뭐 제가 사례를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 그게 거기 과정상의 불일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등기법 29조의 각하 사유도 아울러서 나와 있네. 1호서부터 11호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각하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9차시로 한번 와보죠. 9차시 절차 개시의 모습, 그죠?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이야. 그죠? 절차가 개시가 돼야 될 텐데, 절차는 어떻게 개시가 되지? 뭐니 해도 당사자의 뭐에?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등기법은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또는 관공서의 촉탁 그래. 뭐라고요? 관공서의 촉탁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개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게? 예의가 있게 말이냐? 예외적으로는 등기간에 뭡니까? 직권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 수도 있고, 이따가 보면 법원의 뭐야? 명령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 수 있어. 그죠? 근데 바쁘단 말이야. 관공서 촉탁 법원의 명령은 꺼지고 당사자 신청하고 등기하는 직권만 잘 체크를 해두라는 얘기야. 이걸 보고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랬는데 잘 들어. 그죠? 신청주의 원칙은 몇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지?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공출서 그래요. 뭐라고요? 공출서. 공이 뭡니까? 했더니 등기서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공동 신청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어떻게 해서 출석해서 신청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등기의 정확성을 키우고자 어떻게 서면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 있다면 예의가 있게 말이냐? 공동의 반대말이 뭐야? 단독밖에 더 있어. 그죠? 자, 예외적으로는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독 신청은 어떻게 기억하자 그래서 요번 판은 포기합시다. 그래서 판 포기 그래요. 판은 뭐다? 그 유명한 판결의 안등기인증이야. 제가 늘상 말씀드렸어요. 24회 때까지 엄청나게 출제가 됐지. 그죠? 단독 문제로만 24회 때까지만 출제가 됐다는 얘기야. 낱개의 지문으로는 작년도까지 물어봤어. 그죠?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등기인정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인정은 꺼지고 바쁘니까 상속 등기하고 합병 등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27, 28대 연소로 출제가 됐어. 한 3, 4년 건너뛰었으니까 나올 때가 됐어. 그죠?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거기 몇 페이지야? 10 몇 페이지? 15페이지에 그 절차 개시의 모습 양가리 1번에 기타 단독 신청 쭉 나와 있지. 그죠? 네,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관공서 촉탁 법원의 명령형 등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당사자 신청 공동의 반대말보다 단독이야. 그죠? 단독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돼. 판 포기. 그래서 이제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거기 15페이지에 나와 있어.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등기야, 사실 등기야? 사실 등기야. 하여튼 그 표시자 들어가 있으면 사실 등기야. 그죠? 그래요. 의무자 있어 없어? 의무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소유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소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죠? 여기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변, 그 다음에 말, 가, 멸, 해, 보, 그 다음에 수, 신, 처, 규 이렇게 됐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이 변경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의미하는 거야.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소유 명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겠지. 말소 등기 그래. 뭐라고요? 말소 등기. 권리의 등기야, 사실 등기야? 권리의 등기란 말이야.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도 말소 등기 신청이 가능해. 그래서 흔히 단독 말소 그래요. 단독 말소는 꼭 기억하자. 뭐야? 사행 혼과야. 뭐라고요? 사행 혼과 그러지. 사는 뭐야? 사망 말소. 행은 뭐다? 행불 말소. 혼은 뭐야? 혼동 말소. 가는 뭐야? 가등기 말소야. 근데 이 중에서 행불 말소하고 가등기 말소는 매년 출제가 되는 질문이야.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어. 그죠? 됐어요? 행불 말소. 누가 행방불명이 돼?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요.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면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서 재권 판결 등본을 첨부를 해갖고 권리자가 단독으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그죠? 그 가등기 말소 등기는 명의인 그래요. 뭐라고요?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거나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명의인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의인의 뭐야? 승낙서를 첨부를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행벌 말소하고 가등기 말소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쯤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뭐야? 가등기도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가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의무자가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의무자의 승낙서나 이놈이 승낙서도 안 써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을 찾아가서 뭘 신청한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적법하다면 판사는 명령 정보를 주게 돼요.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그래요. 그죠?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를 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도 가등기 신청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일부가 멸실이 돼야 돼, 전부가 멸실이 돼야 돼. 전부 멸실됐을 때 그 건물 소유명인이 이로 인해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건물 소유명인이 이로 인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2번 타자로서 누가 나설 수 있지?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명인을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 그죠? 하여튼 누가 신청했던 멸실 등기가 격려가 되면 건물은 부존재하니까 건물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으니까 해당 등기가 나서는 건물 등기부를 어떻게 해야 돼? 폐쇄를 해놔야 돼. 그죠? 회복은 회복인데 무슨 회복이다? 멸실 회복 등기인데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몰라도 좋아. 그 다음에 보존 등기 그래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란 권리를 원시 취득한 자가 최초로 한 등기 뭐야? 소유권 보존 등기야. 그죠? 의무자 있어 없어? 없지.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어. 거꾸로 이 보존 등기를 지우고자 할 적에도 의무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지. 보존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뭐라고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단독.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의 등기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합니다. 어떤 등기를? 가처분 이후에 제3자 명의로 떨어진 등기를. 그죠? 그죠? 가처분 이후에 제3자 명의로 떨어진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야, 효력이 없는 등기야, 무의 등기란 말이야. 가처분의 효력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 지워야 되겠지? 이걸 누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게 됩니다. 그죠? 거기 나와 있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 규약상 공용부임이란 취지의 등기는 사실 등기야. 소유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취지의 등기는 무슨 부만 두게 된다? 표제부만 두게 돼.
표제부에다가 같이 쓰는 분이란 취지만 기록하게 돼요. 예, 그래서 거기 1번서부터 9번까지는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특히 단독 말소 그래요. 뭐라고요? 단독 말소. 그 다음에 토지 수용, 그 다음에 신탁, 그 다음에 처분 제한, 규약상 공용분유란 취지의 등기는 특히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본 질문이야. 예,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관공서 촉탁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잠 안 올 때 읽어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안의 직권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 수 있대. 그죠? 예, 등기간의 직권에 의한 등기는 어떻게 기억해 달라고 해서 제가 등기안의 직권에 의한 등기 여기 봐요. 직권 그래. 그죠? 직권에 의한 등기는 어떻게 기억하자고 해서 변,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뭐야? 말, 그 다음에 회,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요, 그 다음에 대. 이렇게 기억나요? 기억나지? 나야 돼. 기억 안 나면 어딜 찾아봐. 1, 2, 3순환 했던 때 어디 분명 적혀 있으니까 찾아보란 얘기야. 그래요. 자, 요거 변경. 요거 뭐야? 직권 경정. 이건 유명한 직권 말소야. 그죠? 다시 한번. 이건 뭐야? 직권 변경. 이건 직권 경정. 이게 유명한 뭐야? 직권 말소야. 이건 회복은 회복인데 무슨 회복이다? 말소 회복이야.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도 가능하고 요역지 등기부상에 떨어진 지역권 등기 직권으로 합니다. 이건 대지권 등기야? 대지권 취지의 등기야? 취지의 등기지.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변경은 변이행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지. 그죠? 요건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뭐라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했어. 아니지. 이게 뭐야?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야. 뭐라고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거는 행정구역 변경 그래. 뭐라고요? 행정구역 변경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뭐라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했어. 그죠? 네, 그래요. 자, 이거는 뭐야? 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건 뭐지? 알지? 알아? 거기 써놨어. 그죠? 그러니까 의무자가 A동에서 살다가 무슨 동으로? B동으로 이사 갔다라는 사실이 명백했을 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죠? 그렇지? 29회 때인가 30회 때 우리 출제자가 출제를 했단 말이야. 그죠? 출제를 했어. 그죠? 그래서 여기 봐. 요 지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만나서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매도인, 매수인 이행할 거 다행했어. 이제 매수인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을 플러스 감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갈 즈음, 그죠? 갈 즈음 의무자인 갑씨가 A동에서 살다가 무슨 동으로? B동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야. 그죠? B동으로 이사 갔어. 그러면 의무자인 갑씨는 등기소 가서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될 서류는 뭐니 해도 뭐야? 신청서야. 뭐라고요? 신청서를 작성하겠지. 신청서에 본인의 주소를 무슨 동? B동이라고 기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에 명인의 주소는 무슨 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A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자, 신청서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의무자의 표시상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명인의 표시상이 일치가 돼야 돼? 안 돼. 그죠? 불일치야. 이것은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또 별도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의무자인 갑식이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가서 찾아가서 주민등록 등본 그래. 뭐라고요?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한 통을 떼어서 등기관한테 제출했어. 그래서 등기관에 딱 펴봤더니 갑식이라는 놈이 A동에 살다가 무슨 동으로? B동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어? 나타나 있지. 이랬을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인정을 각하 처분할 것이 아니고 먼저 직권으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부터 직권을 해놓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란 말이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 부산직할시가 뭘로 바뀌었어? 부산광역시로 바뀌었지. 350만 명의 토지 소유재 신청을 무작정 기다릴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지? 그래서 요 직권 변경은 항상 변, 이, 행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직권 경정 등기야. 뭐라고요? 직권 경정 등기. 어느 때 하는 거야? 등기관 자신의 착오로 인하여. 그죠? 등기관 자신의 착오로 인하여 등기가 격려가 됐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등기관에 직권으로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야. 그죠? 누구의 착오야? 등기관의 착오야? 신청인의 착오야? 등기관의 착오야. 예,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지. 예, 그 다음에 직권 말소야. 뭐라고요? 직권 말소가 나와 있네. 니은번, 아니, 디귿번서부터 가봐요. 등기법 29조 1호, 2호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간가에서 격려된 등기는 절대적 무효 등기가 되겠지. 그죠? 등기관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가봅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수용 토지상에 존재하는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랄지 수용의 개시일 전후를 막론하는 소유권 이해 권리의 등기는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거기는 없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면 환매 특약 등기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직권 말소. 그죠? 그 다음에 가처분 절차 끝났다라고 하면 당해 가처분 등기 필요 있나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지. 직권 말소. 그죠? 우리 책에 거기 자료에 미인번에 돼 있어. 그죠? 미인번에 돼 있어. 장기간 방치된 권리의 직권 말소 등은 몰라도 좋아. 기억번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는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죠? 됐어요? 이런 거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직권 말소까지 거기에 처리가 돼 있네. 그죠? 직권 말소까지 처리가 돼 있고, 요 말소 회복 등기는 여기 봐. 직권으로 말소를 해놓고 봤더니 잘못 말소를 했다는 얘기야. 그럼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직권으로 어떻게 해놔야 돼? 회복을 해놔야 돼. 관공서가 촉탁으로 말소를 했어. 촉탁으로 말소를 해놓고 봤더니 잘못 말소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촉탁으로 회복을 해놔야 돼. 그죠? 여기 봐. 직권으로 말소를 했으면 직권으로 회복, 촉탁으로 말소를 했으면 촉탁으로 회복. 그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다가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등기하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가능해. 그죠? 이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잘 이해가 안 되면 표적을 세워놓고 쏘십시오.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들어가랬어. 그 다음에 승역지 등기상에 떨어지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사자의 공동신청에서 떨어지는데, 요역지 등기상에 떨어지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에 모여서 직권회에서 격려가 돼. 그죠? 됐어? 승역지는 당사자의 신청, 요역지는 뭐야?
등기한의 직권.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기록된다. 토지 등기부에 기록된다. 토지 등기부에 기록돼.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돼. 해당구 상란에 기록돼. 해당구 상란에 기록돼. 그죠? 해당구 상란에 떨어진 등기니까 이 등기는 권리의 등기야, 사실의 등기야? 아니, 권리의 등기지. 그지? 상란에 떨어지니까 권리의 등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라면 어디에다가? 갑구상란.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전세 임차권이라면 어느 상란? 을구상란에 기록되니까 이건 사실등기야, 권리등기야? 권리등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거 직권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야. 그래서 등기안에 직권에 등기 잘 기억을 해놔야 돼. 특히 우리 출제자는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하고 이 직권에 의한 등기를 서로 묶어서, 그죠? 묶어서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27, 28회 때 출제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금년도에 출제가 되면 요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하고 등기안에 직권에 의해서 격려된 등기를 묶어서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등기는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꼭 좀 기억을 해둬.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등기안에 직권에 등기를 얘기했고, 거기 이제 단독 신청이 다시 나오네. 단독 신청은 17페이지. 어떻게 기억하자? 요번 판은 포기합시다. 그래서 판 포기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 판은 판결에 한 등기 신청. 2번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 어떤 등기가 있다? 상속 등기하고 회사 합병 등기가 있어. 그 다음에 기타 단독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 변말가, 멸회보, 수신처규 이렇게 있지? 이거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이제 판결에 한 등기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판결에 한 등기 신청을 딱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합니다. 그죠? 됐어요? 판결에 한 등기 신청 좀 얘기를 해야 돼. 그죠?